안녕하세요. 카즈 선생입니다. 오늘은 책은담 고전필사 이렇게 해보자 라는 주제로 간단히 책은담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책은담은 여러 가지 버전이 많이 있는데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책은담 강의가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 책으로 고전필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책은담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오늘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은담 강의인데요. 한용운의 책은담 강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은담으로 나온 책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참고하신 버전이 좀 다른 걸 참고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보다는 조금 그 내용 자체는 요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립운동가 한용운 선생님께서 1917년도에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대중들한테 소개한 정말 최고의 자기 수양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은담. 그렇게 익숙한 책은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도 좀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름부터가 좀 특이한데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그 첫째, 둘째 정도로 치는 그 자기 수양서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은담이고요. 다른 책에 또 유목령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두 책이 좀 성격이 많이 다른데 오늘은 책은담을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시대 홍자성이라는 사람의 저서고요. 이분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분의 친구인 우공겸이라는 사람이 그냥 앞에 좀 서문을 단 정도의 잠깐 언급돼 있어서 그냥 뭐 공부하시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홍자성이라는 이런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 책이 읽고 와 엄청난 책이다 이렇게 처음에 하는 사람 별로 없고 약간 시큰둥하다가 계속 읽으면서 그 깊은 매력에 빠져드는, 마치 이제 우리가 찬물을 우려내면 처음 우려낸 물은 그렇게 맛이 없거든요. 근데 두 번, 세 번째 우려냈을 때 가장 이 깊은 맛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책은담이라는 책은 그 차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책이에요. 계속 되새겨보고 써보고 읽어보고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더 얻는 것들이 많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용운 선생님은 365개의 경구 중에서 279개를 선정을 해서 이제 이 강의를 하셨어요. 먼저 책은담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좀 낯설 텐데, 책은이라는 건 한자로 채자는 나물 채자고요. 근자는 뿌리 근자예요. 그러니까 나물 뿌리라는 얘기예요. 나물 뿌리. 담이라는 얘기는 우리 이야기 담자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야기다 이 말인데, 그럼 이 책은담이라는 책의 제목의 뜻은 나물 뿌리 이야기? 네, 좀 특이하죠. 특이한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어, 사람이 항상 능교. 교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교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 벌레한테 물린다든지 문다는 걸 교라 그래. 깨문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능히 문다. 뭘 문다는 거죠? 책은 나물 뿌리를 물어뜯으면서 살 수 있다면, 즉 그렇다면 백사가성이라 100가지 일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 나물 뿌리를 늘 씹어 먹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못할 게 없다. 우리가 나물 뿌리는 물론 뭐 건강에 좋은 거예요. 건강에 좋고 좋은 거지만 보통 이제 나물 뿌리라고 하면 거친 음식을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맛있고 뭐 산의 진미가 아니라 굉장히 공궁할 때 힘들 때 먹는 걸 이제 나물 뿌리라고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물 뿌리를 먹는다는 얘기는 뭔가 시련이나 역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우공검이라고 이 책을 쓴 사람의 친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책 제목을 보면 이 저자가 풍파에 시달리고 역경을 맛보았음을 추측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유복하게 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뭐 시골에 은거해서 어, 자기만의 어떤 주관을 지키고 이런 어떤 사람인 걸로 보이는데, 책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은 어떤 벼슬길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처세를 잘 해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 은거했을 때 벼슬을 놓고 혼자 뭐 이렇게 조용히 살 때도 세상 일에 이 인연을 끊지 말고 생각을 끊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힘, 시련을 겪을 때에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관을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책 제목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근이라는 건 이제 뿌리잖아요, 뿌리. 어, 나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의 그 영양소는 뿌리에 가장 많다고 하죠. 뿌리. 그래서 근본을 잘 지켜라. 이런 말이, 이런 뜻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험한 음식을 먹거나 뭐 이런 공공함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주관을 지켜라, 잘 지켜라. 이런 말, 이런 내용을 제목에 함축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책 속으로 가보면요. 너무 좋은 말들이 많은데 오늘 뭐 다 소개해드릴 순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사물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얻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잃어도 근심하지 아니하며 대지비를 마음껏 소유한다.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장자가 떠올랐어요. 장자. 소요유. 장자의 처음 시작이죠. 소요유거든요. 마음껏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에 얽매여 있거나 하면 어때요? 그 속에서 괴로워해요. 괴로워. 고통 속에서 살게 되죠. 근데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정말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주변의 사물들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지도 않고 크게 근심하지도 않아요. 어떤 거를 얻었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그죠? 뭐 어떤 걸 잃었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거나 이러지도 않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사물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미워하고 뜻대로 되면 애착을 가져 털끝만한 것에도 속박된다. 자, 이거는 이제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너무 주변의 것들에 이제 집착하고 있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싫어하죠. 아, 왜 이러지? 근데 내 뜻대로 되면 너무 또 애착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물의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속박이 돼서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흔들리면서 사는 거죠.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세근담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이 욕망의 부림을 받는다. 좋은 말씀이죠. 사람이 욕망의 부림을 받는다. 욕망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걸 성취하고 성장해 나가는 어떤 밑거름이 되는 건데 그것에 속박돼 버린다는 거죠. 예속되고. 그렇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의 말들이 이 책임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담 필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임담은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고전이 아니에요. 서양의 철학서나 뭐 이런 것처럼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해해가는 책이 아니거든요. 어,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꼭 순서대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펴서 그날 그냥 그날 필요한 말이 그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펴서 필요한 문장들을 필사를 하시면 돼요. 뭔가 그날 아침에 딱 폈는데 이건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또 다른 데 펴보고 여기저기 뒤적뒤적 거리다 보면 그날 필요한 말들 정말 마음에 딱 꽂히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필사를 하시면 돼요. 내용의 양이 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다 필사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동기부여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무데나 펴서 아무데나 하시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렵더라도 한자까지 필사하시기를 권해드려요. 한자를 필사를 해야 그 번역문이 있지만 그 안에 깊은 내용들을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한자는 좀 여유가 되면 찾아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걸 읽으시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깨달음을 어, 내 사례와 연결해서 지금 나의 고민과 연결해서 길게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사를 하면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베끼는 것만큼 내 생각을 적어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뭐 이 필사의 중요성, 필사의 어떤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사는 함께 하시면 좋아요. 뭐 혼자 하셔도 되게 좋고요. 책임담 물론 이제 혼자 사셔가지고 하신 거 좋지만 이게
호흡을 길게 가지고 오랫동안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아랫대 입문 아카데미에서 고전 필사 함께 하셔도 좋고요. 또 이런 필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저서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